야, 사실 이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맞춘 게 됐습니다. 신형 무쏘 가격은 2천만원대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매우 강조했었는데 진짜로 무쏘의 시작 가격이 2천만원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부분적으로 전망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모든 걸 충족하고 나오는 차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저희의 의견을 막무가내로 미는 것보다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동향들을 따졌을 때 어떤 전망이 나올지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쏘는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고 심지어 이 디자인을 도심형 스타일과 레저 스타일로 나눴고 디테일까지 제대로 신경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쏘가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가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가격, 그리고 디테일과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무쏘는 이걸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KGM으로 이름이 바뀐 이래로 이런 차는 처음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냐? 간단합니다. 나눠서 보면 쉬운데요. 첫 번째는 2천만원대로 시작하는 가격. 이게 사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2,900만원도 2천만원대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3천만원대는 아니잖아요. 타스마는 시작 가격이 3,700만원 이상입니다. 중간 옵션 정도로 맞추면 4천 중반까지 갑니다. 무쏘는 옵션표도 조만간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거의 모든 옵션이 최하위 트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3,500만원 아래로 끊을 수 있어 보입니다. 타스만보다 큰 차를 타스만의 시작 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은 옵션으로 탈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미 수출하고 있는 가솔린 엔진에 아이신 8단 변속기를 장착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왔다? 이런 건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 가격이 필요하다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 무쏘 스포츠 시작 가격이 3천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3,200 정도에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깡통 모델 사진이 유출됐잖아요. 심지어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너무 괜찮게 나와서 이건 진짜 2천만원대에 꼭 나와주면 좋겠다. 가성비로 사서 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순서와 디테일인데 순서의 중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을 가장 중요한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는 대표적인 제품에 가장 먼저 적용하면서 기업의 방향성과 제품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속 제품들도 방향이 잡히니까요. 이번 무쏘는 그걸 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됐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자인과 방식을 신형 무쏘에 가장 먼저 적용한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아테나 3.0도 무쏘에 처음으로 적용했고 온도 조절은 다이얼식으로 바꾼 점들, 심지어 아이신 8단 변속기는 국산차를 통틀어서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이런 순서와 디테일을 무쏘부터는 확실하게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여기에 그랜드와 일반 모델을 나눈 건 미국산 픽업 트럭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픽업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주는 겁니다. 기술적인 영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엔 제품과 마케팅 직원분들이 특히나 고생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론을 굉장히 잘 주시하고 이걸 실제 제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리뷰에서 못한 말들인데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김승현 편집장이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왔더라고요. 액티언이 사전 계약 대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계약 전환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생산 물량이 받쳐주질 못하면서 뻥계약이란 조롱까지 나왔잖아요. 아무리 차가 잘 나와도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그 차는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혹시나 무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무쏘는 원래 많이 팔리던 차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물량 대응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차라서 생산량 때문에 초기 판매량이 안 나올 걱정은 없다. 이게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무쏘는 기대치도 높고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고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디테일을 챙기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타이밍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무쏘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초에 타스만하고 판매량 차이도 많지 않았고 신형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말 그대로 생산량이 잘 받쳐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타이밍만 잘 챙기면 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판매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서비스 센터 수요도 나중에 그만큼 많아질 거란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비스 센터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무쏘 EV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 편차가 너무 큽니다. 어떤 곳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어떤 곳은 진짜 진심을 다해 고쳐줍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긴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서비스 센터의 평균치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품값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서비스가 좋으면 결국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뇌리에 박히면 그 다음 차로도 똑같은 브랜드를 계속 타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하고 있는 브랜드가 BMW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렸잖아요. 물론 BM만큼 호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합니다. 대신 방식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계기판 UI 같은 걸 참고해서 만들듯이 서비스 센터 운영 방식도 참고해보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건 고객 응대 방식입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을 하나 만들고요. 이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적어도 센터마다 편차는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는 건데요. 이게 KGM 규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비싼 상위 모델들만이라도 탁송 서비스를 늘리는 겁니다. 무상 보증 기간 내에는 일정 횟수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꽤 큽니다. 그냥 규모를 아주 단순하게 보면 BMW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브랜드 판매량 1위잖아요. 여기는 거의 모든 차종 탁송이 무료거든요. 이 정도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KGM 정도면 일부 차종들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다거나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대신 그 비용은 사설 탁송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 정도만 돼도 서비스 품질 평가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약 차를 꼭 수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서비스 센터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해서 탁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 이런 게 되면 확실히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쟁 브랜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슬슬 필요할 거란 거죠. 차를 만들 때의 디테일을 챙기기 시작했으니 사후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도 이제는 신경 쓸 때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당장 되기는 힘들 겁니다. 비용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양날의 검인 게 이런 게 돼야 규모도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거라서 신형 무쏘가 잘 팔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앞으로도 잘 팔릴 거라고 전망한다면 서비스 센터도 KGM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로 만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된다면 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대신 이 그림을 회사에서만 그리지 말고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차가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묻힌 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무쏘 스포츠에서 무쏘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과감하게 버린 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그랜드 옵션을 트림처럼 추가해서 디자인 차별화를 준 것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브랜드 이름도 무쏘고 차 이름도 무쏘입니다. 브랜드 이름도 현대, 차 이름도 현대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번 무쏘가 출시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해졌다고 보거든요. 무쏘는 브랜드 명예라기보단 브랜드는 KGM이고 KGM의 픽업트럭 라인업을 무쏘로 정리하기로 했다. 마치 기아가 전기차는 죄다 EV로 현대차는 아이오닉으로 모델을 나누듯이 이런 체계를 더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차가 너무 잘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야 무쏘라는 이름에 맞는 차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확실하게 돼야 그 브랜드의 가치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왕 미국산 픽업트럭을 많이 참고하기 시작했으니 포드의 F 시리즈와 다츠의 램 픽업 라인업처럼 무쏘도 브랜드와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걸 시작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번 무쏘는 특히나 기대가 큽니다. 차에 대한 평가는 조만간 시승기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어쩌다 보니 2026년 새해의 첫 영상이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